네, 안녕하세요. 구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치수 넣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제 치수를 한번 넣어 볼 건데, 그 전 시간에 저희가 어떤 거 2D 도면에 잘못된 것들 수정해주는 방법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단면 되면 안 되는 부분, 니브라든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 잘못된 거를 수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나사 피치를 정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심선 정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가상선 이용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주는 방법이라든지 우리가 평면 표시해주는 방법, 이런 여러가지 방법들을 배워보고 대칭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면선 이런 것도 배워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수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작업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전 시간에 했던 거를 다 배워보시고 그 다음에 이해하신 다음에 요까지 그림을 그려보신 후에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치수 넣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울 수 있고 어째 보면 되게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어떤 거냐면 내가 자로 쟀던 것들, 측정한 거, 그 다음에 규격 본 거 다 넣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내가 자로 측정하면서 측정했던 것들이나 규격 본 거를 다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쉽게 생각하면 요거를 보신 후에 내가 이 2D 도면만 본 후 어떻게 3D 도면 다시 올릴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치수가 내가 썼던 치수들이 한 개도 빠짐없이 들어가야 되고, 근데 넣을 때 우리가 주의사항도 당연히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주의사항은 제가 하면서 조금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하면서 그 주의사항이라든지 치수 넣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세도 그리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수정한 도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기에 치수를 넣을 건데 우리가 하기 전에 우리가 요거를 먼저 알아보고 이걸 고쳐준 후에 우리가 해보도록 할게요. 요건 제가 어제 그전 시간에 설명해 드렸었는데 깜빡하고 넘어가 버렸네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우리가 단면을 지금 이 상태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가 한쪽 이렇게 쭉 보이는데 이쪽은 당연히 보이지가 않아요. 왜? 단면을 이렇게 쓰니까. 우리 저 뒤에 이렇게 쓰니까. 그러면 내가 이걸 굳이 숨은손으로 이렇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숨은손을 표시를 해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도면도 당연히 지저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일일이 그리기 때문에 귀찮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왼쪽에 먼저 이 모양이 다 보이잖아요. 맞죠? 이 모양이랑 똑같은 게 여기 있다 해서 우리가 생략해서 이렇게 표현해 준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거냐면 그냥 중심선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치가 여기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똑같은 이 중심선을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여기 그렸던 이 모양이 이 방향에도 똑같이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준 후에 우리가 이제 치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치수 우리가 자로 쟀던 것들을 다 측정해 준다 했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전체 길이를 일단 제일 우선적으로 뽑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제일 필요한 거 어떤 거냐면 전체 길이가 제일 필요해요. 그래서 전체 길이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 길이가 이렇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110짜리 하나 뽑아주시고, 어쩌면 자로 여기서 여기까지 쟀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도 쟀을 거고 이 위치도 이렇게 자로 쟀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자로 잰 값들 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값도 이렇게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서 여기까지도 뽑아줄 건데 우리가 반 잘랐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길이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반 자른 데까지 일단 거리를 재보시고 53의 2배는 얼마? 53 곱하기 2는 106이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얼마? 106만큼 뽑아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똑같아요. 이렇게 찍어주시면 얼마? 39의 2배는 78이네요. 78만큼. 그래서 이렇게 뽑아주시면 되죠. 근데 이렇게 뽑아주는데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기는 내가 반 잘랐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고 우리가 찝을 수가 없죠. 찝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선을 어떻게, 이 선도 반을 잘라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반 자르는 방법 어떤 거냐면 우리가 치수는 웬만하면 부수질 않을 거예요. 그래서 치수는 분해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치수를 분해하는 거는 제가 나중에 딱 한 번만 쓸 거예요. 그때 말고는 웬만하면 분해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티가 안 나지만 그리고 나중에 이거 실무 가게 되면 우리가 치수를 부숴놓게 되면 작업이 힘들고, 그 다음에 내가 시험에서도 치수를 부셔놓고 작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부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정할 때 다 부서져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잡아갖고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치수는 웬만하면 분해하지 않을 거예요.
분해하게 되면 선이 너무 종류가 많아지고 복잡해져요. 그래서 요건 어떻게 쓸 거냐면 일단 요것들만 개별적으로 수정해 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CH 개별 특성 들어가셔갖고 요거는 제가 레이어 설명할 때 한번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CH 들어가신 후에 여기 보면 제가 요쪽 위에를 먼저 찝었죠. 뭐 위에를 먼저 찝었으니까 요게 1번이 될 거고 내가 요거를 후에 찍었으니까 요게 2번이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고정이 아니고 내가 먼저 찍은 선이 하살표 1번, 치수선 1번, 치수 보조선 1번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찍은 선이 치수선 2번, 하살표 2번, 그 다음에 치수 보조선이 2번이 되는 거야. 여기서 어떻게 하냐? 치수 2번이잖아요. 지금 제가 필요 없는 거는 2번을 여기서 치수선 2번이랑 치수 보조선 2번을 꺼주시면 돼요. 치수선 2번을 꺼주게 되면 저렇게 날아갈 거고 치수 보조선 2번을 꺼주시면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부수지 않아도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요거 부시면 작업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부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간격 같은 거 있어요. 맞죠? 이 간격은 지금은 신경 쓰지 않을게요. 요거는 이제 치수를 다 넣고 제가 한 번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 치수는 간격은 얼마만큼 띄워야 되는지, 그 다음에 치수를 간격 띄우는 쉽게 띄울 수 있는 명령어라든지 그런 거는 마지막에 제가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도 똑같아요. 우리가 여기도 일단 찍었으니까 R2 쳐갖고 모양을 조금 돌릴게요. 그래서 픽셀 다시 재구성해주고 이쪽도 우리가 3이 아닌 거는 다 표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길이를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썼던 거 반지름 3이랑 그 다음에 못하기 1 두 개는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하라는 게 R3이랑 C1이었어요. 맞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우리가 나중에 주소에 쓰는 게 있기 때문에 표현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시 안 한 건 다 3으로 주겠다 이걸 표현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이 아닌 건 다 표현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3으로 작업을 하신 거는 표현을 안 해주셔도 돼요.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3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반지름을 이렇게 찍어 넣으셔야겠죠. 그래서 찍어 놓으시고 요거 우리가 개수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는 4-R4 요렇게 R14라고 넣어줄게요. 그래서 넣어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까지 거리값도 찍어낼게요. 그래서 요 거리값은 어떤 거냐면 1에다가 플러스 T2 반달키를 파고 들어간 터널 같은 깊이 그게 T2였잖아요. 맞죠? 그래서 T2만큼 합체된 거기 때문에 요렇게 같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찍고 하게 되면 1.5네요. 맞죠? 1.5가 아니고 반대편까지 원래 갔던 길이값을 갖고 와야 되니까 얼마? 3이겠죠. 그래서 3만큼 뽑아주시는데 우리가 반대편을 잘라놨으니까 찝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 치수선도 지워주시면 돼요. 근데 왼쪽 거 방금 했던 거랑 똑같으니까 어떻게 매치를 이용해서 복사 넣으시면 되겠죠. 방향을 조금 틀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아요. 우리가 넣을 건데 여기는 우리가 찍게 되면 17이 나오지가 않을 거예요. 왜? 내가 여기서 요까지니까. 근데 원래 원은 어디까지 갔어요? 요까지 갔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잘려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찝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찝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반지름 크기가 얼마인지 알고 있잖아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얼마 17이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맞죠? 그래서 내가 17만큼 그려주시면 돼요. 선형을 찍고 여기 정확하게 찝으시니까 찝어주시고 여기 정확하게 못 찝죠. 그래서 17만큼 쳐주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아까 말했다시피 어떻게 잘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찝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여기를 반 잘라주셔야겠죠. 그래서 오른편이 찝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키가 들어간 부분은 저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요거는 어떤 거였어요? 원통이었잖아요. 그래서 원이기 때문에 어떤 거? 지름 표시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지름 표시 넣어줘갖고 아 얘는 원이구나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18.4 굳이 이렇게 안 넣고 T2만큼 이렇게 따로 안 뽑고 이렇게 넣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T2를 뽑으려면 여기서 여기까지 다시 연장을 해갖고 이 길이값을 다시 찾아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표현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요거는 17에서 18.4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가 가공할 때도 이 거리값만 있어도 계산을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주는 게 조금 깔끔하고 우리가 보기도 좋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표현해 주시고 요거는 좀만 더 내릴게요.
위치를 조금만 더 올려주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똑같이 이렇게 넣을게요. 요것도 우리가 어떤 모양이 있어요? 원 모양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 지름 표시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넣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것도 지금 보면 제가 일일이 이렇게 하나씩 다 넣고 있는데, 요것도 당연히 쉽게 넣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넣는 방법이라면 어떤 거냐면, 지금은 제가 알려드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한 방에 다 넣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은 요걸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지금 제가 가르쳐 주니까 지금 막 나중에 한 방에 다 해놓고 한 방에 다 넣어야지 하다가 이 지름 표시를 까먹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점수가 엄청 많이 깎인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일일이 하나씩 집어놓고 이제 어느 정도 적응됐을 때 제가 요 강의를 따로 만들든가 아니면 응용해서 쓰는 방법을 그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요것도 이렇게 지름 표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근데 우리가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뽑아놨는데 우리가 치수를 이렇게 놔두시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50이랑 여기 있는 50이랑 어떻게 치수가 중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치수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50 놔두고 요거 50 버리고 여기 17 놔두고 뭐 30 놔두고 그 다음 거리값은 우리가 뭐 또 따로 예로 들어 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뭐 이렇게 표현해주고, 또 여기는 뭐 이렇게 표현해주고, 막 이쪽에 수문선이 모였다면 뭐 수문선, 여기서 여기까지 수문선을 이렇게 표현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치수를 한쪽에 웬만하면 몰아넣고 넣는 게 낫지, 우리가 이쪽에 하나 놓고 저 위에 하나 놓고 이쪽에 하나 놓고 저 위에 하나 놓고 되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가공한 사람이면 여기를 한번 쳐다봤다가 그 다음에 여기 쳐다봤다가 하면 우리가 헷갈리고 불편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다 비슷비슷한 치수나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 같은 모양을 이룬 것들은 한쪽에 조금 다 몰아서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주의해 주시고, 그래서 치수를 어떻게 비슷한 한쪽에,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따로따로 이렇게 50 30 밑에 50 위에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고, 놔둘 거면 웬만하면 같은 위치에 이렇게 놔둬주는 게 보는 사람도 편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도면도 깔끔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치수가 중복되지 않게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도 똑같겠네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도. 근데 이거 사각형이 아니고 어떤 거였어요? 원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지름 표시 들어가야 되고, 지름 표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 지름 표시 넣는 방법은 제가 미리 설명해서 깜빡했네요. 기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요도 퍼센트 플러스 마이너스 지름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는 우리가 많이 쓰기 때문에 웬만하면 외워주시는 게 좋은데, 지름은 웬만하면 그냥 외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요거는 우리가 눌러도 되고, 아니면 퍼센트 C 누르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누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여러분들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외워요. 우리가 퍼센트 다 퍼센트잖아요, 맞죠? 우리가 도는 앞에 했을 때 뭐 같아요? 도 D잖아요, 맞죠? 그래서 퍼센트 D, 플러스 마이너스 P잖아요, 맞죠? P잖아요, 맞죠? 그래서 퍼센트 P. 그 다음에 지름은 우리가 단축키가 뭐였어요? C였잖아요, 맞죠? 그래서 퍼센트 C 이렇게 외워요. 요게 뭐 다른 방식 외우고 싶어 하면 다른 방식 외워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여러분들만의 방법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개는 웬만하면 외워주시는 게 조금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우리가 전체 길이는 당연히 필요하다 했으니까 전체 길이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값도 넣어주시고, 여기까지 거리값도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표현해 주시면 되고, 요것도 우리가 어디까지 갔고 이런 거리값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것도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값 얼마만큼 갔다, 요만큼 갔다, 요거를 표시해주고. 근데 우리가 표시해주는데 여기가 어때요? 여기가 너무 선이 짧다 보니까 우리가 요 중간에 이 선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선을 어떻게 강제적으로 켜줘야 돼요. 그래서 조만한 것들은 우리가 선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강제적으로 켜줘야 되니까 어떻게 CH 들어갔고, 치수 강제라고 있어요. 그래서 치수 강제선 보면 우리 여기 끄기 되어 있네요. 이거를 켜갖고 어떻게 치수선이 강제로 켜질 수 있게끔 이렇게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더 따라 했던 분은 어떻게 15cm 자만 사용했잖아요, 맞죠? 각도기를 이용해서 썼다면 여기서 각도기를 찍으면 되는데, 우리가 선을 이용했을 때 나는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값을 찍었었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표현해 줄 때는 어떻게 각도값으로 넣어 주셔야지 깔끔하고 훨씬 이쁘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선 하나 그은 다음에 각도값을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근데 당연히 각도값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소수점이 나올 수도 있겠고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거의 웬만하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각도값을 내가 자로쟀으면 각도값이 내가 반올림 하니까 그게 정수가 나오는데 우리가 위에서 위에까지 거리값을 쟀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소수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그냥 반올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치수 반올림 요것도 밑에 쭉 내려보게 된다면 각도 정밀도에서 0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변경해 주시고 요거랑 요거는 위치를 최대한 이렇게 맞춰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신 후에 이거 썼던 것들은 이렇게 지워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치수선을 조금 정리해 줄 건데 우리가 뭐 공부해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연관된 치수들이 이렇게 쭉 붙어 있어요. 맞죠? 요런 거 같은 거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고 건축에서는 많이 쓰여요. 이렇게 일자로 쭉 가니까. 근데 우리는 기계에서 많이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치수가 별로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점을 넣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연관된 치수들은 이렇게 생략해갖고 해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살표가 이렇게 겹치다 보면 하살표가 이쁘지가 않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수정해 줄 수 있는 거야. 근데 요거는 우리가 원래는 작은 점 아니면 큰 점을 이용해서 변경해 줄 수 있지만 저는 요것만 조금 부셔 놓을 거예요. 그래서 실무에 썼다면 아니 내가 정확하게 정석으로 들어갔다면 요거를 이렇게 변경해 주는 게 맞지만 저는 요렇게 한번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CH 개별 수정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하살표 보게 되면 다 꽃체형 하살표로 돼 있어요. 근데 요거를 어떻게 점으로 변경해 주시면 돼요. 근데 요 크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 크기랑 크기가 너무 커요. 맞죠? 그래서 난 작은 점 해야겠다. 그래서 작은 점으로 이렇게 변경해 줄 수도 있어요. 변경해 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요거 크기 뭐 여기서 뭐 이렇게 크기도 바꿔줄 수 있지만 뭐 우리가 하다 보면 옆에 것도 같이 이렇게 커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는 요게 조금 안 이쁘고 우리가 또 일일이 이것도 하나씩 수정할 수는 있지만 힘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치수선만 부술 거예요. 내가 실무에 쓴다면 요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정확하게 들어간다면 요거를 수정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험에서는 요거 하나 때문에 요거 나와봤자 거의 한 번씩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그냥 부셔버릴게요. 치수는 웬만하면 부시면 안 되지만 요것만 조금 부실 거예요. 그래서 부셔주시고 요것도 지워주시고 연장 해주시고 여기 어떤 걸 넣을 거면 우리가 도넛 그리게 보는 도넛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못 따게 할 때 설명 한번 해드렸어요. 그래서 도넛 들어가신 다음에 내부 지름 0, 바깥 지름 1만큼 해서 이렇게 찍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크기가 너무 크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크기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부수지 않고도 변경할 수 있지만 변경하는 방법이 너무 귀찮고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이 치수만 이쁘게 정리해 놓고 요것만 딱 부셔버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치수도 조금 뽑아 놓을게요. 여기 치수도 이렇게 뽑아 주시고 요거는 이렇게 12 뽑고 그 다음 거는 이렇게 뭐 왼쪽에 뽑으면 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게 이런 거예요. 비슷한 크기들은 어떻게 한쪽에 웬만하면 몰아서 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놓고 좀 이따 이거 나중에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까지 치수 넣으면 요건 또 중복이 있죠. 왜 오른쪽에 제가 16만큼 넣었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는 넣으면 안 되고 어떤 거 여기서 요까지 크기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뽑아주시고 여기도 보면 우리가 선이 너무 작기 때문에 치수 강제를 켜줘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CH 들어가신 다음에 치수 강제를 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치수 강제 켜주시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찍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어떤 거 지름 표시 넣어줘야 되고 지름 표시 넣어줘야 되고 근데 우리가 요거는 개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개수를 우리가 넣어줘야겠죠. 왜? 우리가 이렇게만 넣게 되면 요거는 하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개수를 몇 개 썼는지 1개, 2개, 3개, 4개잖아요. 하나, 둘, 반대편도 2개 있으니까 4개. 그래서 앞에 4-21을 넣어줘야지 여기도 똑같은 게 들어가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4-21을 넣을 건데 요거는 밑에 지름 9짜리 넣어도 되고 아니면 지름 21짜리 넣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는데 저는 큰 쪽이 많이 나와요. 왜? 일단 크기 자체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 밑에 우리가 지름 9짜리는 그러면 내가 위에 넣었던 4-9를 다시 넣어줄 필요는 없겠죠.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세트예요. 세트.
우리가 현실에 생각하면 내가 사람 보면 저 멀리서 보니까 머리만 4개 보여요. 머리만 4개 보이는데 우리가 머리에 4개 있다는 소리 뭐겠어요? 사람이 4명이나 되겠죠. 똑같아요. 얘도 세트예요. 얘가 4개 있으면 똑같이 얘도 4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얘가 4개 있는데 얘는 5개 있거나 그럴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만 표현해도 우리가 요것도 4개 있구나. 어차피 세트로 다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표현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이거 니브를 만들어줄 건데, 내가 니브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이렇게 표현하면 뭐가 안 되냐면, 우리가 치수는 보여야 돼. 어떻게? 우리가 이쪽에 반지름을 들어가는지 이런 걸 표현해주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니브를 새로 하나를 추가해갖고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쪽에 니브를 값을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니브 표시를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적당한 곳에 선으로 하나 찍고, 아무 때나 위치 찍었죠? 이게 너무 짧아도 안 이쁘고 너무 길어도 안 이뻐요. 찍으신 후에 여기 갖다 대게 되면 우리가 직교 표시가 뜨거든요. 그럼 어째 보면 이렇게 찍으면 요거 90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각도가 90도가 될 수 있게끔 선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선을 만들어 주신 후에 우리가 아까 요 크기 확인해 보니까 얼마였어요? 크기 확인해 보니까 11. 그러면 5.5네요. 옵셋 얼마? 5.5.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띄워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리가 목깎이 썼으니까 목깎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전에 제가 처음 했을 때 이쪽에 목깎이 얼마 줬어요? 3 줬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목깎이 3이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내가 목깎이를 5를 줬어.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5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런 니브에는 우리가 목깎이가 거의 다 3이 들어가기 때문에 3으로 넣겠죠. 그래서 우리가 목깎이를 쓸 건데, 자르지 않기로 잠깐 바꿔놓고 작업하기 편하겠죠. 반지름 얼마? 3만큼.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필요 없는 거 정리를 해주시고, 여기는 잠깐 이렇게 막아 놓을게요. 막아 놓는 이유는 해치를 넣기 위해서. 그래서 해치에 들어가신 다음에 우리가 31번 단면 표시로 찍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넣게 되면 우리가 모양이 조금 안 이뻐요. 그래서 최대한 각도 돌리면서 모양을 이쁘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무조건은 아니지만 거의 웬만하면 45도가 깔끔하게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45도로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45도 쓰고, 이거 다 쓰고 나면 요 밑에 거는 지워 주셔야 돼요. 요건 해치를 넣기 위해서 잠깐 막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해주시고, 요 바깥 부분은 외형선, 중심은 어떤가? 요 중간에 있는 선은 중심선을 쓸 거예요. 그래서 길이 조정 이용해서 어느 정도 튀어나갈 수 있게끔 변경해 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매치 이용해서 복사. 그래도 크기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요. 그럼 어떻게? CH 개별 수정 들어가셔고 크기 얘만 조금 줄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신 후에 우리가 이렇게 치수를 찍게 되면 니브 표시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니브 표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니브 치수 값도 넣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니브 들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다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우리가 반지는 3이잖아요. 맞죠? 요런 거는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 밑에는 제가 반지는 3을 안 썼죠.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반지는 3이 아닌 거는 다 표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렇게 하나 찍어 놓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얼추 본체는 웬만한 치수들을 다 넣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우리가 벨트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벨트도 들어갈 건데, 들어가기 전에 본체 요거 하나만 가르쳐 드리고 갈게요. 보면 저는 50, 30 여기 넣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넣으신 분도 있어요. 요거는 틀린 건 아닌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치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치수에 어떤 거 기하공차라든지 그 다음에 다듬질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들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뽑게 되면 우리가 치수를 조금 나타내기가 힘들어요. 다른 것들을 표현해 주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이렇게 넣은 거예요. 요거는 지금 제가 아무리 설명해봤자 어떤 느낌인지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 따라 했다가 나중에 이제 다듬질이라든지 기하공차 이런 거 배울 때 이래서 여기에 넣었구나 라고 느낌이 올 거야. 당연히 지금은 치수 정리가 이쁘게 안 되고 그 다음에 깔끔하게 안 되고, 여기 왜 이렇게 이쪽에 표현했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여러 번 그려보면서 이쪽에 이제 이런 명령어든지 아니면 이런 우리가 기호 넣는 방법, 다듬질 넣는 방법 이런 걸 배우게 되면 우리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벨트 넘어갈 건데, 벨트 우리가 여기서까지 호칭 지름 있었잖아요. 그래서 호칭 지름도 찍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 길이, 저는 전체 길이를 무조건 뽑아 주셔야 됐어요. 그래서 전체 길이를 이렇게 하나 뽑아 낼게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 주시고 그 다음에 뽑아주시는데, 요거 가끔 가다 보면 치수를 여기서 막 요까지 이렇게 넣고 요렇게 넣는 분들인데, 요렇게 넣으면 우리가 치수 확인하기도 힘들고 측정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요렇게 넣는 게 아니고 웬만하면 끝에서 끝으로 해갖고 요렇게 치수값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넣어주시고, 똑같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도 그렇게 넣어주시고,
여기서 여기까지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제가 잘못 옮겼나요? 아니면 잘못 찍었나? 여기를 잘못 찍었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도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고, 이거 다 지름 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름 표시 넣어주시고, 여기 똑같이 저는 뽑아 놓을게요. 여기서 이렇게. 한쪽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너무 치수가 복잡해지니까 저는 여기는 오른쪽을 좀 뽑을게요. 오른쪽이 더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우리가 폭두께 값도 넣을 건데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 주시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거랑 축이랑 본체랑 다 똑같아요. 저는 지금 여기에 치수를 이렇게 안 넣었고, 여기에도 이렇게 치수를 안 넣었죠. 요거는 왜 안 넣었냐면, 우리가 전체 길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마지막 치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 마지막 치수가 나오기 때문에 한 곳을 안 넣은 거예요. 그리고 한 곳을 무조건 다 빼곡하게 채워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한 곳은 무조건 비워 놓으셔야 돼요. 전체 길이를 놓고 한 곳만. 그래서 한 곳을 넣는 이유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거 만들다 보면 기계가 만들든 사람이 만들든 우리가 어느 정도 오차가 있어요. 기계도 오차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전체 길이 57은 절대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변하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하다 보면 오차가 나왔고, 뭐 15점, 뭐 999, 막 한 5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맞죠? 막 이렇게 나다 보면 우리가 이쪽에 전체가 우리가 신경 안 쓰고 그거 다 맞췄고 16, 34에 맞추고 그다음에 뭐 13에 맞추고 이러다 보면 전체 크기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여기 마지막 한쪽에 짜투리를 다 집어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쪽은 이렇게 비워 두시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빼곡하게 다 넣는 게 아니고, 전체 길이랑 요거 하나만 있으면 어차피 자연스럽게 이쪽은 47 빼기 25는 마지막 치수 얼마? 22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할 수 있는 치수가 우리가 짜투리 넣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는 무조건 비워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지름 표시 다 넣어야 되는데, 지름 표시 넣는 거 제가 안 가르쳐 드렸는데 이거 그냥 여기서 가르쳐 드릴게요. 요거 너무 편하게 해서 요거 쓰다 보면 우리가 지름 까먹고 놓칠 수 있단 말이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하면 지금은 한 번씩 다 넣어놓고, 아니면 웬만하면 타여놓고 우리가 지름 빠진 게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름 표시를 넣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명령어 DED, 그래서 치수 편집해갖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편집 들어가신 다음에 우리가 다른 거는 나중에 만약 하게 된다면 쓸 거고, 지금 어떤 거 새로 제가 하나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 new 들어가신 다음에 어떤 거 지금 글자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맞죠? 제가 꺼버렸네요. 글자가 이렇게 쭉 나와요. 여기 보이죠? 여기 앞에 우리가 뒤에는 내가 가만 놔두시면 돼요. 어차피 찍으면 그 치수에 맞게 따라가야 되니까, 앞에 우리가 어떤 거 쓰는 거냐면 %C 쓰잖아요. 그래서 앞에 %C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뭐 1까지 넣었으면 앞에 1도 똑같이 따라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내가 필요한 건 어떤 거 지름 표시니까 지름 표시 요까지만 놓고 마우스를 아무 때나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선택 다 하시고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어떻게 앞에 다 이렇게 따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DD 치수 편집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정해 줄 수 있겠죠. 편집해 주시고, 그 다음 이쪽은 안 넣은 이유, 여기는 우리가 두 줄 나사 표시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떤 거 나사 표시 M 표시를 넣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뒤에 보면 가는 나사였고, 우리가 막 피치값 얼마 넣기도 하는데 저희는 피치값 안 봤어요. 그냥 뒤에 곱하기 1, 1.5 이런 거 넣을 필요 없어요. 그냥 M5B3만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 주시고, 여기도 똑같겠죠. 폭 같은 거 있으니까 폭을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큼인지 이거 거리값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요거 뽑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뽑기가 조금 애매하면 이렇게 놔둬도 상관없어요. 저거는 요거 뽑고 이러면 우리가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니까 최대한 이렇게 뽑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이거 어떤 거 봤어요? 여기에 우리가 규격값 봤잖아요, 맞죠? 그래서 규격 본 값을 다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넣을 건데 우리가 여기 K값에서 K값 들어갔고, 그 다음 값 들어갔고, 우리가 본 것들 요거는 치수가 작네, 맞죠? 그럼 강제를 켜주셔야겠죠. 그래서 본 것들을 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도 넣어주고, 우리가 여기서 봤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값도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 요거는 여기보다 위에 넣는 게 조금 깔끔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하다 보면 우리가 선이 이렇게 교차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교차되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뽑았을 때 교차돼서 모양이 제대로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 끊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끊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치수를 분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석에 보면 딘 브레이크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치수 딘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치수를 끊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객체랑 요 객체랑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끊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먼저 누르는 게 어떤 거? 끈을 객체가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르서는 그 기준으로 어떻게 잘려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비켜나간 거예요. 더 올라간다면 당연히 더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R1, R2, R3 넣었고, 그 다음 각도 표시 넣었는데, 각도 표시만 따로 혼자 뺄게요. 이 따로 빼는 이유는 지금은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다듬질이라든지 이런 거 넣을 때, 치수 한쪽에 들어가게 되면 다 넣기 힘들어요. 그래서 치수만, 각도 표시만 따로 뽑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주면 우리가 나중에 다듬질을 넣을 때 조금 더 편하게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주시고, 여기 이제 R1, R2, R3가 들어갔는데 1, 2, 3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다 표현하자니 치수가 너무 작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맞죠? 보이지도 않고 치수가 지저분하겠죠. 그래서 이런데 상세도를 하나 그리는 거예요. 상세도 그리는 방법은 어떻게 타원 이용해서 찍어주시고 이거 3D에서 만들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간단하게 만들기가 편하기 때문에 저는 3D에서 안 하고 여기서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해주시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복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복사한 다음에 가져가시고 필요 없는 거 다 정리해 놓으시고 정리해 주시고 해주시면 되겠죠. 요것도 밑에 잡아도 되고 위에 잡아도 되고 상관없어요. 여기에 뭐 이렇게 잡아도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잡기도 하고, 뭐 밑에 저기 너무 복잡해 하면 여기 잡아도 되고,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도록 할게요. 요거 뭐 위에 잡아도 될까요? 아니면 위에 잡는 이유는 제가 각을 봤을 때 여기도 우리 반지 3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뽑아내야 하는데 요게 조금 걸붙일까봐 저는 저쪽에 뽑는 게 조금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여기 이렇게 하나 조그맣게 뽑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주시고 똑같이 복사. 어차피 해치는 다시 넣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근데 우리가 이건 말 그대로 뭐예요? 상세도잖아요, 맞죠? 상세도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울 만큼 키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 두 배 정도만 키워줄게요. 그래서 이거는 뭐 2배 키워도 되고 3배 키워도 되는데 시험에서 웬만하면 2배 정도 키우는 게 가장 적당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름을 적을 건데 이 이름 이렇게 선 하나 뽑았고 이름을 좀 적어줄게요. 그래서 이름을 적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런 거 다 해쳐 넣으시고, 이거 치수 제가 지금 아무 말 없이 그렸는데 요거 뽑으실 때 치수를 다 어떻게 좁은 외형산이 아니고 우리가 해치로 똑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해치가 어떻게 요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어차피 좁은 외형선도 뭐 똑같게 내야죠. 0.18 해치도 0.18. 그럼 뭐 조금 외형선 쓰셔도 돼요. 왜? 이거 가중치가 0.18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원래는 치수 내열을 새로 만드는 게 맞지만 저는 이거 어차피 똑같은 거 실선인데 굳이 만들 필요 없다 해서 안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만들고 싶은 분은 치수를 하나 만드셔도 돼요. 근데 저는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원래 식물 쓰면 안 되겠지만 저는 여기서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고 한 거예요. 우리가 요거까지 확인해 보는 게 아니고 프린터물을 뽑아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A라고 적을 건데 우리가 글자 크기는 뭐라 그랬어요? 7 아니면 5, 3.5, 한 2.5 쓰면 된다 했는데 한 요거는 한 5 정도짜리 쓰면 돼요. 5 정도짜리 쓰면 되는데 저는 글자 다시 만들기가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요 갖고 왔던 거 있잖아요. 갖고 왔던 거 보게 되면 우리가 크기가 거의 5예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정확하게 들어간다면, FN드에 들어간다면 5.25가 아니고 5로 변경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5로 변경하셨고 요거 복사해서 쓰거나, 근데 5.25 저는 그냥 그대로 쓰고 변경하는 법은 안 가르쳐준 이유는 이게 0.25는 우리가 프린터를 뽑았을 때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저는 그냥 5.25 그대로 쓰는 거야. 정확하게 FN드 들어가다 보면 너무 피곤해지고 너무 신경 쓸 게 많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놔둔 거예요. 어차피 크기가 비슷하였고 보이지 않겠지만 티가 안 나기 때문에 바꿔준다면 5로 바꿔주면 되겠죠. 티 나요? 바꿨는데 티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갖고 쓸 수도 있겠죠. 원래는 정확하게 바꿔주는 게 맞아요. 바꿔주는 게 맞는데 저런 거 바꿔주지 않아도 티가 안 나고 지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꾸지 않은 거야. 요거는 이름을 적어놔야겠죠. 제가 지금 요거를 A로 해놓을게요. 깔끔하게 해놨으면 우리가 적어줘야겠죠. 어떤 거? 상세도 아니면 학대도 뭐 이런 식으로 적겠죠. 상세도 우리가 A, 우리가
속도 몇 만큼 키웠는지 적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축척 적어도 되고 뭐 척도 적어도 되고, 아니면 요거는 뭐 배율만큼 올라가니까 배척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냥 뭐 축척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런 것까지 너무 신경 쓰면 잘못하면 논문까지 쓰겠어요, 맞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앞에 2대1 이렇게 했는데 요거 뭐 도면의 크기, 그 다음에 실물 크기 갖고 우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 조금 알아보기가 좀 귀찮고 힘들어요. 우리가 앞에 1이 도면의 크기고 뒤에 있는 1이 뭐 실물 크기인데 우리가 도면 크기 한 2배만큼 증가했다 기존에서, 이런 거 뜻이에요. 뜻인데 요거는 그냥 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땡땡이 우리가 슬러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 게 이렇게 분모라 생각하시면 되고, 분수. 그래서 뒤에 게 어떤 거 있어요? 뒤에 게 분모고 앞에 게 분자였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2대1. 그럼 2배. 그럼 내가 만약에 이게 1대1이 있으면 뭐예요?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반만큼 줄인 거. 얘는 2배만큼 키운 거.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신 다음에 어떻게 치수를 이렇게 찍어내게 되면 어떻게 치수가 2배만큼 뻥튀기가 돼요. 요거는 어쩔 수가 없겠죠. 왜? 말 그대로 2배만 키웠으니까. 그리고 요런 건 뭐 우리가 치수 보조선이 나왔고 직접 안 가리키잖아요, 맞죠? 이런 거는 우리가 치수 보조선 다 꺼주셔야 돼요. 그래서 손이 조금 많이 타요. 그래서 CH 들어가신 다음에 치수 보조선을 꺼주세요. 직접 찔러 넣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야겠죠. 요거는 우리가 2배만큼 다 뻥튀기 되잖아요. 제일 쉬운 거, 우리가 이거 상세도 나와봤자 우리가 뭐 2개, 뭐 많아도 2개, 아마 3개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요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거 2배만큼 축적 줄이고 하는 방법 외우기는 또 귀찮아요. 그래서 한다면 우리가 CH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특성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밑에 쭉 내려보게 된다면 우리가 1차 단위라고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1차 단위에서 보게 되면 선형 치수 축척이라고 있는데 지금 비율이 어떻게 1로 돼 있잖아요. 그럼 1로 돼 있으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내가 찍었을 때 그 치수가 그대로 표현되는 게 선형 치수 축척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요거 우리가 2배만큼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0.5짜리가 1만큼 2배만큼 늘어났고 0.2짜리가 1짜리가 2배만큼 늘어났고, 그 다음에 R2짜리가 2배만큼 늘어났고 4만큼 늘어났잖아요. 왜? 그림 자체를 제가 스케일로 2배만큼 키웠기 때문에 치수 당연히 2배만큼 뻥튀기 되겠죠. 근데 우리가 요거는 R1이 아니고 반만큼씩 줄여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선형 치수 축척을 이용해서 우리가 단위를 바꿔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제가 R4가 있어요. R4가 있는데 제가 찍었을 때 4가 나왔어요. 그럼 비율이 1일 때는 내가 찍은 치수가 그대로 이렇게 R4만큼 표현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이 비율을 2만큼 올렸어요. 2만큼 올리게 되면 우리가 이 R4가 아니고 R8, 얘도 똑같이 2배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0.5만큼 변경했으면 어떻게? 반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R2만큼 표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뭐 3, 4 아니면 뭐 3분의 1만큼도 줄일 수 있지만 우리가 2랑 0.5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2랑 0.5로 예시를 들어갖고 보여드린 거야. 요런 거는 어떻게 됐어요? 제가 2배만큼 커졌으니까 요건 반대로 2배만큼 줄어들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1이 아니고 0.5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0.5로 변경하게 되면 어떻게? R1짜리가 반만큼 줄어서 0.5짜리로 변경이 되겠죠. 똑같아요. R2도 잡고 이렇게 1차 단위에서 요거를 0.5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R2짜리가 반만큼 줄어서 R1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썼던 R1 값 얼마? 0.5만큼, R2 값 얼마? R1만큼, R3 값 얼마? R2만큼 이렇게 변경해 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다 뜯어 고치자 힘들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매치 배웠으니까 매치 이용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기능을 이용해서 쓸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어떻게 요거 하나 쓰자니 우리가 상세도 많이 나왔죠. 2-3개밖에 안 돼요. 요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뭐 또 새로운 거 배우고 또 새로운 거 익혀서 쓰자니 우리가 익혀놓으면 좋지만 우리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귀찮아요. 그래서 요런 거는 우리가 이쪽에 특별한 공짜값도 안 들어가고, 그다음 여기는 우리가 만약 시험이기 때문에 뜯어 고쳐도 크게 지장이 없어요. 실무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방법이 정석이 있고 이 방법으로 쓰셔야겠죠. 근데 우리가 시험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내가 뽑아놓고 말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면 이게 기억 안 나? 그러면 그냥 뜯어 고치세요. 내가 이 치수가 만약 R4였어. 그럼 어떻게? 요거를 그냥 써주시면 돼요. R4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뜯어 고쳐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뜯어 고쳐 주시면 되는데 원래 정석으로 들어갔다면 요렇게 1차 단위에서 어떻게 선형 치수 축척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경해 줄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뜯어 고쳐도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공차값이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뜯어 고치게 되면 그쪽에 공차값을 넣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 거지만 그런 공차값이 여기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는 그냥 뜯어 고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주시고 다 쓰고 나면 해치는 무조건 넣어주셔야겠죠. 그래서 해치도 까먹지 마시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 우리가 방금도 이거 제가 설명해드렸어요. 우리가 일단 전체 길이 넣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래서 전체 길이 넣는데 이렇게 하나씩 비워두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런데 짜투리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하나를 비워뒀고 여기도 치수를 이렇게 찍어내지 않고 하나를 이렇게 비워뒀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주의해주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 전체 치수는 넣고 그 다음에 빼곡하게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지를 모르겠네. 빼곡하게라고 할게요. 그냥 빼곡하게 치수 x 요거는 우리가 어떤 거 이렇게 다 넣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게 되면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는 비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비워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축도 넘어가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축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어떤 거 전체 치수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전체 치수를 이렇게 찍어 넣으셔야 되고 찍어 놔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거 찌그러진 거는 R2 쳐갖고 재구성 배웠어요. 맞죠? 그래서 재구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로 쟀던 것들 이렇게 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거 뭐 왼쪽을 한쪽 빼놔나 아니면 오른쪽 한쪽 빼놔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취향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딜 걸 빼놓을지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 어떻게 CH 들어간 다음에 선이 너무 짧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치수 강제를 켜주시면 되겠죠. 치수 강제 켜기. 여기도 이렇게 치수를 찍어 넣어 주시고 이런 거는 조금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찍어 놓을게요. 찍어 넣어 주시고 여기도 찍어 주시고 요 5장이 작으니까 매치 이용해서 4자리를 강제 킨 걸로 이렇게 넣어 줄게요. 여기도 이렇게 넣어 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넣어줄게요. 저는 그냥 끝자리를 하나 이렇게 남겨놓을게요. 여기 가공하는 선도 이렇게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축을 나온 거 그대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이거 나중에 예제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때 한번 더 설명드릴 거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면 지름이 짧은 곳이 우측에서부터 들어가고 간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탭을 내려서 이렇게 깎아내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보면 지금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야지 내가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깎아내기가 편해요. 근데 내가 지름 큰 거를 오른쪽부터 돼갖고 이런 식으로 모양을 넣어놨고 이쪽을 고정시켰어요. 어떻게 탭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까지 잘 가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쪽을 깎아내는데 이렇게 하고 걸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거는 우리가 정석으로 들어간다면 지름이 짧은 곳부터 오른쪽이 시작돼서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왼쪽이 우리가 이렇게 고정시키니까 잡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문제가 나오게 되면 다시 제가 설명 한번 더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저는 이쪽을 좀 비워둘 거예요. 비워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치수를 찍어 놔주시면 되겠죠. 근데 요거는 소수점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 내가 자로 이렇게 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까지 값이 내가 봤던 자로 재는 값 얼마? 18만큼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소수점이 나온 거예요. 이런 건 우리가 치수를 알고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그냥 반올림 해주시면 되는 거야. 우리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허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잘만 재줬다면 정확하게 어차피 똑같이 그 맞는 오차범위 안에 맞는 값이 돼갖고 들어가게 될 거야.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1차단이 들어가셔갖고 정밀도를 그냥 0으로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어디까지 파고 들어가는지 저는 요거를 밑에 보면 좀 복잡하니까 위로 하나 뽑아 놓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저기도 겹칠라나? 그러면 저는 그냥 밑에 뽑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면 앞에 둥글둥글하게 들어갔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둥글둥글하게 들어간 거를 표현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해요. 우리가 자로 쟀기 때문에 우리가 요렇게 치수값이나 요렇게 치수값을 넣어도 되고 아니면 요쪽에 반지름 값을 이용해서 넣어 주셔도 돼요. 근데 내가 자로 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반지름 값이 소수점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건 어떻게 이 소수점 값을 올려 주시면 돼요. 반올림 하셔갖고 여기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재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소수점이 나올 거예요. 왜? 내가 잰 거는 자를 이용해서 했잖아요. 맞죠? 그때는 어떻게 요렇게 자로 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 오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수점 값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그냥 반올림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반올림을 이용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요거는 제가 반올림 값을 변경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매치 이용해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넣어주시고 요거는 이렇게 돼 있으면 안 이쁘니까 어떻게 치수 보조선을 꺾고 얘가 직접 찔러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표현을 조금 해줄게요.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도면이 조금 이쁘장하게 잘 나와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좋겠죠. 여기도 보면 우리가 R12 가는데 이 앞부분 어떻게 둥글둥글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9기 때문에 우리가 S 이렇게 하고 9라는 표시를 넣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이것도 조금 올릴게요. 왜냐면 이쪽 지름값 놓고 이러다 보면 조금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좀만 더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지름값도 쭉 넣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요거는 너무 가까우니까 요거는 조금만 떨어뜨릴게요. 떨어뜨려 주시고 여기서 요까지 이렇게 치수값을 적어줄 건데 우리가 이렇게 찍어 놔주시면 되겠죠. 요거 보면 우리가 순화사랑 앞나사 잴 때 우리가 조금 헷갈리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무식하게 외운다면 더 큰 부위를 잰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더 정확하게 들어간다면 요거는 어떤 거에 순화사잖아요. 맞죠? 순화사 같은 거는 우리가 바깥지름을 잰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나사 같은 경우는 요런 부분이 맞죠? 요런 부분은 우리가 초록색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이 안지름 그냥 둘 다 밖에 있는 거를 잰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재갖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가끔 요렇게 재신 분도 있는데 요렇게 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요렇게 바깥을 재주면 되는 거야. 요거는 우리가 지름이 아니고 어떤 거 나사 표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미터 나사 표시 M 표시를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뒤에 곱하기 뭐 1, 뭐 뒤에 곱하기 0.5 이런 건 넣어줄 필요 없어요. 왜? 내가 그 자체를 안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하나 뽑아낼게요. 그래서 뽑아주시고 여기도 똑같이 뽑아내주시고 이렇게 뽑아주시고 이것도 이렇게 뽑아줘야 되는데 우리 하다보니까 여기가 좀 걸리네요. 맞죠? 저는 이렇게 뽑아놓고 요거를 조금 위로 올리도록 할게요. 이런 것도 중심선이랑 최대한 겹치면 우리가 이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안 겹칠 수 있겠고 아니면 밖을 아예 빼시든가. 그래서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름 표시도 넣어주시면 되고 아니면 우리가 이거 조금 앞에서 배웠던 DED 수정 들어가셔갖고 새로 만들기 들어간 다음에 지름 표시 이렇게 넣어갖고 하는 것도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도 저도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편한 걸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요거는 제가 잘못 고쳤어요. 나사 표시 나사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쪽 보게 되면 어떻게 요거 위치값 얼마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값 얼마 이렇게 찍어 놔주시면 조금 더 이쁘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중간에 뭐 선 겹치고 이라고 이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위로 뽑을게요. 그래서 뽑아주시고 두께값도 이렇게 뽑아 놓을게요. 그래서 뽑아주시고 선이 없으니까 치수 강제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켜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썼던 거 요거 어떤 거 D1 값이 있었어요. 그래서 D1 값도 이렇게 뽑아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파고 들어간 깊이 어떤 거 T1 값이잖아요. 그래서 T1 값도 이렇게 넣어 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좀 지저분하네요. 이거를 조금 이렇게 옮길까요? 그래서 이렇게 옮겨 놓고 해주시고 이것도 그냥 좌측으로 조금 뽑을게요. 그래서 해주시고 요거는 잡고 이렇게 최대한 당겨주세요. 그래야지 조금 안 겹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넣어주시면 우리가 반달키의 치수값들 규격봤던 값들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요쪽 어떤 거 있어요? 우리가 나사의 틈새 갖고 넣었었잖아요. 맞죠? 이 나사의 틈새 넣었던 값들을 다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거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값 2짜리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만큼
원래 크기에서 마이너스 2 해갖고 1씩 1씩 빠져갖고 우리가 12만큼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나사선을 다 긁으면서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안 이뻐요. 그래서 우리가 치수를 조금 변경해서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 우리가 요런 거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원통이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크기는 2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크기는 12예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니 우리가 치수가 너무 복잡해서 좀 안 이뻐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뽑아놓고 하게 되면 어떻게 여기 2가 나오겠죠. 그래서 2가 나오는데 우리가 슬러시를 하나 넣게 되면 이 치수를 우리가 이쪽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쪽에 지름 표시하고 12만큼 넣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뽑아 놓으시고 지름 12 뽑아 놓으시고 뭐 슬러시하고 2만큼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준 게 조금 더 깔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야. 근데 여기는 우리가 별로 안 좋잖아요. 맞죠? 그래서 12를 저는 버리고 이쪽에다가 슬러시 넣고 지름 표시 넣어주고 12만큼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넣어야지 조금 더 깔끔하고 이쁠 것 같네요. 여기도 강제를 켜주시고 우리가 겹치니까 조금 안 이뻐요. 맞죠?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이런 거는 조금 따로 혼자 여기 조금 빼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끌고 가니까 이쪽이 조금 겹쳐갖고 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비워두는 거를 조금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각도도 썼잖아요. 맞죠? 그래서 각도 값도 똑같이 넣어주셔야겠죠. 그래서 각도 값 이용해서 찍어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게 조금 표현하는 게 이쁜지. 가끔 이거 헷갈리신 분인데 제가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치수값도 다 갖고 올게요. 요거랑 요거랑 맨 위에 거 1번이에요. 요렇게까지 표현했고 여기서 어떻게 넣을 거냐면 각도값을 우리가 썼은 거 어떤 거 요렇게 넣었잖아요. 그래서 30도를 요렇게 하나 표현해 주는 거 요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요렇게 찍어 나왔고 요렇게 표현한 거 요게 2번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3번이에요. 요렇게 들어갔으니까 요렇게 들어간 거 60도만큼 어차피 90에서 빼면 되니까 그래서 요렇게 표현한 거 우리가 차례대로 들어가 볼게요. 1번 같은 거 어떤 거? 우리가 1번 같은 거는 내가 치수를 이렇게 찍었기 때문에 선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요. 어떻게? 내가 선을 겹치고 그 다음에 안 이쁘게 나오겠죠. 그래서 1번은 안 이뻐요. 그래서 탈락으로 할게요. 똑같은 우리가 30도인데 아까는 요렇게 찍었고 이번에는 요렇게랑 요렇게 찍었어요. 그럼 어떻게? 치수가 이렇게 나오겠고 요렇게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겹치는 데도 없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쁘게 요렇게 뽑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2번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그래서 3번 우리가 90도에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60이니까 뭐 여기서 여기까지 뭐 30이겠네 갖고 30도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계산을 또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크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금 이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아까 썼던 2번이 조금 더 깔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번을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요 모양으로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는 거는 조금만 더 이쁘게 잘 찍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요거는 조금 붙여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30도도 표현 가능하고 이 나사의 센터 우리가 했던 크기들을 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거 센터 표시하는 건 나중에 제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치수 이거 간격 이 간격 같은 거는 우리가 지금 제 마음대로 두두두 올렸어요. 맞죠? 근데 제가 가르쳐 드린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요 간격은 우리가 보면 기존 앞에 있는 크기에서 한 7에서 8 정도 차이 나면 조금 깔끔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해놓고 일일이 하나씩 당기잖아요. 귀찮아. 그래서 나는 요걸 써서 만들고 싶어 할 때는 요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주석에 보게 되면 우리가 뭐 딤 브레이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 치수 간격을 넣어주는 공간 조정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딤 스페이스 해갖고 우리가 이 공간 조정을 이용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일 첫 번째는 원본을 선택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원본 어떤 거? 요거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바로 다른 것도 눌러 주십니다. 원본을 제일 일바로 찍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띄우고 싶은 것들 요것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다 됐으면 엔터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간격만큼 얼마? 한 8만큼 넣어볼까요? 8만큼 하게 되면 8 단위로 쭉 띄워지게 되겠죠. 근데 요거는 차이가 별로 안 나고 안 띄워졌나봐요.
이렇게 원본 찍고 엔터 얼마 8만큼 하게 되면 간격이 8만큼 이렇게 쭉 띄워지겠죠. 요것도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갖고 우리가 일정 간격만큼 요 기능을 이용해서 띄워줄 수 있는 거야. 뭐 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그림 놓으면은 널널하잖아요. 그래서 기능사 같은 거 우리 자리가 조금 널널하거든요. 그래서 기능사 같은 거 이렇게 한 8 정도 띄워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공간이 조금 좁아 하는 건 어떻게 한 7만큼 아니 6만큼도 띄워줄 수 있어요. 근데 이 간격이 너무 좁으면 우리가 다른 치수랑 겹치기 때문에 우리가 안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한 7에서 8 정도가 가장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띄워주시면 되고, 이런 것도 우리가 7, 8 정도 띄워줄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요거 안 띄워요. 왜? 귀찮아갖고. 여러분들은 점수 조금 더 받고 싶으면 띄웠고 조금 더 배치를 이쁘게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런 게 조금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한다면 이렇게 이용해서 얼마 7만큼 이렇게 띄워줄 수 있겠죠. 요것도 한다면 이렇게 7만큼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눈대중으로 이쁘장하게 띄워놔요. 뭐 8만큼 하셔도 되고 7만큼 하셔도 되고, 이렇게 이것도 똑같이 원본 선택하신 다음에 쭉 선택하시고 얼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원본을 일바로 선택해 주시고, 아이고 선택하고 7만큼 이렇게 띄워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딤 브레이크 하는 방법도 배웠고, 치수 끊기도 배웠고, 그 다음에 치수 간격 조정도 배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치수를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왜? 일단 우리가 치수가 깔끔해야지 보는 사람도 즐겁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점수도 올라가요. 왜? 이거 보면 배치 점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치 점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도 신경 써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도 배치를 조금 해놓을게요. 이런 것도 우리가 간격 조정, 우리가 방금 배웠던 거 이용해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보면 내가 이렇게 막 찍었어. 좀 안 이쁘잖아, 맞죠? 이런 거 막 일일이 자꾸 끄집어내고 하기 귀찮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부터 찍을 때부터 이렇게 찍는 게 편해갖고 저는 이렇게 많이 찍어요. 근데 이렇게 막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일일이 다시 이렇게 맞추자니 귀찮을 때 어떻게 간격 조정 이용해서 원본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것들 다 선택해 주시면 돼요. 선택해주고 우리가 여기 치수 얼마 0만큼 넣어주게 되면 같은 라인으로 이렇게 맞춰줘요. 그래서 우리가 간격 조정을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띄워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일자 라인 수평으로 아니면 수직으로 이렇게 치수를 맞춰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가능하고, 처음에 설명했던 어떻게 요렇게 간격만큼도 띄울 수도 있고, 아니면 뽑았을 때 이 간격을 맞춰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 기능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치수를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치수 넣는 것까지 쭉 다 해봤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허용차라든지 그 다음에 끼워 맞춘 공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치수를 다 넣어 주신 후에 저희 강의 영상을 따라와 주셔야지 그 다음 우리가 끼워 맞춤이랑 허용차도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